안녕하세요. 곽기영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규 표현식을 이용해서 웹사이트로부터 ISO 국가 코드를 수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웹사이트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구글 사이트에서 컨트리 코드 ISO3라고 검색어를 입력하고 검색을 해보면은 가운데쯤에 컨트리 코드라는 링크가 보입니다. 이 링크를 따라가시면은 UN의 웹사이트로 이동을 합니다. 거기에 제가 지금 수집하고자 하는 세 자리로 표현되는 ISO 알파3 컨트리 코드와 국가명이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추출할 데이터는 이 부분입니다. 세 개의 국가 코드가 있고 이어서 국가명이 나오는, 그래서 이러한 그 데이터들이 밑으로 쭉 길게 게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데이터를 한번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자, 정규 표현식을 이용해서 이 데이터를 추출하려면은 HTML 코드상에서 이 데이터가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지 좀 봐야 되겠죠. 웹페이지에서 HTML 코드를 보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브라우저의 개발자 도구를 이용하는 겁니다. 웹페이지상에서 오른쪽 마우스 키를 누르고 검사를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F12키를 눌러갖고 개발자 도구를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개발자 도구의 요소 탐색기를 이용하게 되면은 웹페이지의 콘텐츠와 거기에 대응되는 HTML 코드 및 그 코드에 둘러싸여 있는 텍스트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발자 도구의 왼쪽 끝에 있는 이 화살표 버튼을 누르고 웹페이지상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콘텐츠를 클릭해 보면은 오른쪽에 개발자 도구 상의 HTML 페이지의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가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국가 코드와 국가명이 나와 있는 그런 텍스트가 보이죠. 제가 국가 코드와 국가명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왼쪽에 웹페이지 콘텐츠 상에서 대응되는 콘텐츠가 같이 하이라이트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HTML 코드 상에 텍스트 형태로 잘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웹사이트로부터 제가 이 텍스트를 추출하기 위해서 이 URL을 먼저 카피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C로 카피를 하고 아래 환경으로 이동을 해서 저 데이터를 한번 추출을 해 보겠습니다. 자, RCD로 이동을 해서 지금 카피한 URL 주소를 일단 URL이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웹사이트로부터 HTML 코드를 읽어오기 위해서 알콜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get URL 함수를 이용하겠습니다. 먼저 알콜 패키지를 메모리에 적재를 하고요. get URL 함수에 조금 전에 카피한 웹사이트의 주소를 인수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HTML 코드를 읽어온 결과를 html이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읽어온 결과를 출력을 해보시면은 HTML 코드가 잘 읽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은 이 HTML 코드 내에는 우리가 지금 추출하고자 하는 국가 코드와 국가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번 천천히 보시면은 네, 여기 보이죠? 예를 들면 SGP라는 국가 코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한 칸의 공백이 있고 이어서 싱가포르라는 국가명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기 표현식을 이용해서 이 텍스트로부터 이 국가 코드부터 국가명까지를 추출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이 국가 코드와 국가명이 어떠한 패턴으로 구성되는지를 정확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웹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패턴을 한번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세 자리는 알파벳 대문자로 만들어진 국가 코드입니다. 그 다음에 한 칸의 공백이 나타나고요. 이어서 국가명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국가명은 지금처럼 하나의 단어일 수도 있고요. 두 개의 단어일 수도 있고 혹은 세 개의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명은 꼭 한 개의 단어만이 아니라 여러 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명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문장 보호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콤마가 포함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괄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은 또 어떤 패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냐면 하이픈도 지금 포함되어 있네요. 그리고 어퍼스트로피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도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국가명은 알파벳 문자뿐만 아니라 쉼표라든가 이 점이라든가 하이픈이라든가 어퍼스트로피라든가 괄호와 같은 그러한 문장 보호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코드와 이러한 국가명을 우리가 정확히 추출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신 것과 같은 그러한 패턴들을 모두 반영할 수 있는 정규 표현식을 우리가 정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규 표현식을 한번 이제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텍스트 처리 함수로서 string_r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함수들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string_r 패키지를 먼저 메모리에 적재를 하고요. 국가 코드와 국가명의 패턴을 정규 표현식으로 정의를 해서 패턴이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국가 코드와 국가명은 처음에 이제 국가 코드가 세 자리가 나오죠. 영문 대문자로 해서 세 자리가 국가 코드를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문자 클래스 이용해서 이렇게 정의를 할 거고요. 세 개의 글자로 제한을 하기 때문에 수량자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지정을 하겠습니다. 국가 코드 다음에는 한 칸의 공백이 있었죠. 그래서 한 칸의 공백을 문자 클래스 시퀀스를 이용해서 정의를 또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명이 등장을 합니다. 국가명을 문자 클래스로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알파벳 문자가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알파벳 문자를 나타내는 코드로 지정을 하고요. 알파벳 문자뿐만 아니라 국가명에는 문장 보호들이 여러 개 들어가 있었습니다. 쉼표가 있었고요. 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어퍼스트로피도 있었죠. 그리고 괄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이픈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국가명을 구성하는 이제 구성 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라도 매칭이 되면 국가명이 되는데 국가명은 이런 것들이 하나 이상이 반복이 출현해서 형성이 되죠. 그래서 플러스라는 수량자를 추가로 지정을 하게 되고요. 국가명이 하나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스페이스가 없지만은 하나 이상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단어와 단어 사이에 스페이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를 또 정의를 하고 단어가 하나일 경우에는 없어도 되기 때문에 물음표로 수량자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패턴을 지정하게 되면은 국가 코드와 스페이스와 국가명이 나타나는 그런 패턴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지정을 하고 우리가 한번 추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str extract all 함수를 이용을 해서 저러한 패턴을 충족하는 텍스트를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수로 텍스트 벡터를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정한 정규 표현식을 두 번째 인수로 지정을 합니다. str extract all 함수는 리스트 형식으로 데이터를 추출하기 때문에 onList 함수를 이용을 해서 벡터 형식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출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국가 코드와 국가명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핏 보면은 잘 나온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만히 보시면은 국가명이 하나의 단어로만 구성된 것만 출력이 되어 있죠. 두 개 이상의 단어로 된 국가명은 출력이 안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반복해서 출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국가명을 나타내는 이 부분을 우리가 수량자로 또 제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우리가 괄호로 패턴으로 잡고요. 여기에다가 수량자로 하나 이상, 하나가 아니라 하나 이상 반복해서 출현하는 단어를 추출해달라. 그러면은 두 개 이상의 단어로 포함된 국가명도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다시 패턴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고 출력을 해보면은 이번에는 여러 단어로 구성된 국가까지도 전부 출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출력이 된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이 결과를 변수로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country.code라는 데다가
저장을 하고요. 내용물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출력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은 또 문제가 있어요. 앞에 4개는 국가 코드와 국가명은 아니죠. 동일한 형식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국가 코드와 국가명은 아닙니다. 웹페이지에 다른 목적으로 써있던 텍스트가 똑같은 패턴이기 때문에 같이 추출이 됐어요. 그래서 저거는 또 삭제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앞에 4개를 삭제를 해서 새롭게 또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컨트리 코드를 출력을 해 보시면은 네, 이제 앞에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4개의 원소는 삭제가 되고 국가 코드와 국가명만이 포함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좀 전처리가 필요한 부분이 보여요. 이 국가명 뒤에 보시면은 또 스페이스가 하나씩 있죠. 공백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백도 한번 제거를 해 볼게요. 제거를 해서 똑같은 변수명으로 저장할 거고요. 공백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스트링R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str trim 함수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str trim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양쪽에 있는 공백을 얘가 제거를 해주죠. 그래서 다시 한번 내용물을 보시면은 네, 이번엔 양쪽에 공백도 없어지고 깔끔하게 국가 코드와 국가명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추출한 데이터를 조금 더 쓸모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국가 코드 부분과 국가명 부분을 따로따로 벡터로 추출해서 그걸 하나의 테이블 형식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텍스트 벡터로부터 일정 부분의 문자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strServ라는 함수를 이용을 할 수가 있죠. strServ 함수의 첫 번째 인수에다가 지금 추출한 텍스트를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 인수와 엔드 인수에 우리가 추출할 문자열 부분을 지정을 합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의 문자열을 추출하게 되면은 코드 부분이 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코드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또 strServ 함수를 이용을 해서 국가명 부분을 추출하겠습니다. 국가명은 5번째 단어부터 나타나죠. 그래서 5부터 추출하면 되는데 엔드 인수에다가 인수 지정을 안 하게 되면은 텍스트의 끝까지 가져오기 때문에 스타트 인수만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출한 걸 우리가 컨트리란 이름으로 지정을 해서 2개의 변수를 만들게 되면요. 코드란 변수에는 국가 코드가 들어가고 컨트리란 변수에는 국가명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이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코드라는 변수에다가 지금 만든 국가 코드를 저장을 하고요. 컨트리라는 변수에다가는 또 조금 전에 만든 컨트리 변수를 저장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저장해서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에는 2개의 열을 갖는 테이블 형식의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ISO3 코드란 이름으로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ISO3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을 보시면은 조금 전에 추출한 데이터가 2개의 열을 갖는 테이블 형식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UN의 웹사이트로부터 ISO 국가 코드와 국가명을 정규 표현식을 이용해서 추출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